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관련한 모든 고민을 풀어드리는 아하 섹슈얼리티 스튜디오의 아하지기 엄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남성 페미니스트 두 분을 모시고 페미니즘이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남성인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지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유튜브 상에는 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나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 하는 쪽지 질문을 제가 짜잔 가져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걸 직접 풀어주실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쪽지, 이 첫 번째 쪽지 병성 선생님께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남성도 차별받는 것 같은데 왜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우대만 페미니즘에서는 이야기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여성할당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여성할당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할당제가 있으니까 이건 남성을 향한 역차별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된 여성할당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공무원 채용할 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라는 게 있지만 이는 여성 쿼터제가 아닌 한 성별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여성이나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추가 합격된 인원은 여성이 1,300여 명, 남성이 2,100여 명으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남성 할당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지 않죠.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 휴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필요했던 까닭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맥락을 지워버리고 여성을 위한 것이니까 역차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서의 성차별적인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저는 성별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여성을 향한 만연한 혐오,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별 고정관념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지우는 이 사회 문화는 수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경제력을 갖기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여성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더 많은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은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지는요, 2번 한국 페미니즘은 변질된 거라고 하던데 라는 내용의 쪽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쌤? 네. 1편을 시청하신 뒤에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분들 중에서도 성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자체는 좋고 지지하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너무나 변질되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꽤 많이 들어보았고요. 우선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사회운동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독립운동만 해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애국개몽운동, 실력 양성운동, 항일 무역투쟁 등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표를 가진 운동이자 신념이지만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페미니스트끼리도 서로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의 페미니즘은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접하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을 직접 접했기보다는 일부 보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왜곡된 형태로 접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죠. 소수자가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한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과격한 방식의 억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그래왔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비추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의 페미니즘은 성폭력 특별법 마련을 비롯해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호주제도 폐지하였고 학생의 인권, 군인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을 수호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페미니즘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오는 동안 한국의 페미니즘이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온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변질되었다라는 논리로 페미니스트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은 아닐까요? 물론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인 범주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정성별인 남성을 오히려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해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 의미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계를 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모두가 함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페미니즘이 애써온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독립운동의 예를 드니까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도 한 가지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 갈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을 비판할 수 있고 페미니스트도 페미니스트를 때로는 뭐 어떤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판 속에 숨은 의도가 정말 성차별에 반대하면서 성평등을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을 제안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페미니즘 자체를 무력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쪽지를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쪽지인데 왜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름이 페미니즘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이 여성을 뜻하는 뭐 페민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페미니즘 혹은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이라는 표현에 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소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흑인 인권 운동과 장애 인권 운동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흑인 인권 운동일까요?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장애 인권 운동에서는 비장애인은 차별받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만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차별받았던 이들을 가시화하기 위함이죠. 또한 인권은요, 누군가의 인권이 증진된다고 다른 이들의 인권이 낮아지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장애인권 운동을 통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불편해졌나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여성인권 운동을 통해 여성의 권리가 증진된다면 남성 역시 그간 가부장제 사회의 부담으로부터 한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지금은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뭐 성소수자 이슈나 우리가 성에 따른 모든 차별들 그리고 성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져 왔지만 이 고민이 처음에 여성에 대한 차별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얘기가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평등 그리고 뭐 젠더 스터디 이런 이야기들도 유의미하지만 여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그리고 여전히 여성의 어떤 소수자성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그런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쪽지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질문이 나왔네요. 여성가족부가 꼭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청소년들이 제기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를 꼽아보자면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남성을 위한 부서는 없고 여성가족부만 있으니까 역차별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낭비가 심하다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 여성가족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나 부서, 직책은 우리가 아는 다른 외국, 많은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 다양한 권익보장 정책을 실천하고 있죠. 게다가 실제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0.24% 수준이자 전담 인력은 장관급 부서임에도 333명밖에 되지 않아서 18개의 부처 중 예산 편성액이 꼴찌 수준입니다. 이 예산으로 가족정책, 여성, 청소년 등 수많은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좀 확대하고 또 우리가 성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 여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의 업무이자 정책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확대될 때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쪽지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도요. 왜 남자만 군대 가나요? 그것도 성차별 아닌가요? 라는 질문 저 현장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억울하다, 이것도 성차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과 심지어 공포스러워하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다만 그 차별 구조를 같이 좀 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제도 만들었나요? 주변에 있는 여성들인가요? 아니면 뭐 여성가족부? 페미니스트? 아니죠. 기존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아마 남성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들은 왜 그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남성은 강인하고 누군가를 지켜주는 존재인 반면 여성은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기인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남성만 징병하는 현실은 여성을 향한 성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을 징병해서 막 같이 고생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럼 군 가산점제 도입하면 될까요? 군 가산점제는요, 군에 다녀온 저에게 전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주 일부의 남성들에게만 조금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차별은요, 모든 군대에 다녀오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아주 영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의 노동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야겠죠.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페미니스트입니다.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부당한 차별, 폭력에 목소리 내고 있고요. 그것은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야만 하고 더 나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함께 목소리 내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좀 정확하게 또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쌤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쉽지만 전 되게 아쉬운데 이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영상을 또 함께 해준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 한마디씩 우리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병성쌤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청소년을 만나지만 비록 이렇게 페미니즘을 항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록 온라인으로 만난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많은 청소년들과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훨씬 제게는 보람찬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즘을 실천해 나간다면 나 스스로를 지키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과 더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많은 청소년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워나가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무리 인사 드려보면요.
제가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고 관계도 한층 더 다채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미니스트 손희정 선생님이 다시 쓰는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페미니즘이란 한 시대의 한계를 껴안아 터뜨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의 또 우리 사회의 한계를 껴안아 터뜨리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도 알기 힘든 이야기를 정말 속 시원하게 낱낱이 같이 알아본 것 같아요. 청소년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을 궁금해하거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공유하기 버튼을 꼭 눌러서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